시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원래 지질과 대기와 해양과 천체인데 지질 마지막 내용이야. 땅이 마지막 내용. 자, 지질지대 환경과 생물 할 건데 화석. 원래 화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질지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생활 흔적을 말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생물의 유해하면 뼈나 이빨이나 껍질 같은 것 막 이런 게 남잖아, 맞지? 알도 있고. 그리고 활동 흔적이라는 것은 공룡의 발자국, 새의 발자국 이런 거지. 뭐 기어간 흔적까지. 이걸 화석이랍니다. 자, 볼게. 표준 화석. 자, 시대의 표준이 된다. 그런 의미잖아, 맞지? 그래서 시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시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시대를 알려준다. 이걸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표준 화석의 조건 기억납니까? 빨리 죽어야 돼. 그 말은 생존 기간이 길어, 짧아? 짧아. 그리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참고로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좁은 곳에 우리나라만 적용되면 안 돼. 근데 중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다 적용돼야 되겠지.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지만 현재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자, 여러분 봐봐. 생존 시기 어떤 특정 시기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선시대 세종 때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존재 기간이 생존 기간이 짧아야지만 특정 기간을 특정 시기를 딱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그 말이야. 됐지? 자, 두 번째 예로 한번 볼까? 자, 얘는 고생되면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삼엽충. 중생되면 공룡도 있고 암모나이트도 있고 신생되면 화폐석, 네머드 이런 게 있어. 이거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지만 현재 일단 요 정도만 쓸게.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몇 개만 더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상화석. 시자가 무슨 시자일까? 볼시자, 볼시자. 서로의 상태, 서로의 상황을 보여준다 소리가 서로 상자, 시자야. 이거 바로 태적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를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역시 조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참고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은 서로 반대죠. 자, 얘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말 그대로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이야. 자, 봐봐. 그러면 특정 환경이 넓을까 좁을까? 좁은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특수한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만 오랫동안 산 애들이야. 그러면 얘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할까 둔감할까? 민감하죠. 얘는 어떤 특정 환경이면 살잖아, 맞지? 환경이 변하면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환경을 알릴 수 있는 거니까. 되겠나?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말을 씁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표준화석은 여러 개 많지만 시상화석은 여러분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산호하고 고사리 두 개입니다. 자, 산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동해 가면 막 있습니까? 제주도쯤 가야 한저음이 따뜻한 바다 또는 아열대 가야 생기는 거잖아?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얕고 따뜻한 바다. 그리고 고사리. 뭐 고사리가 사는 환경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고사리가 번성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식물이 번성했던 시기. 환경이 어떨까? 식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가 높고 습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현재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다는 거야. 과거에 고사리가 번성했던 현재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자, 참고로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간혹 나올 수 있는 게 조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조개 역시 산호와 동일합니다. 얕고 따뜻한 바다. 조개 역시 얕고 따뜻한 바다. 자, 그래서 뭐 이걸 괄호축과 세로축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 해가지고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의 조건들을 그대로 위치로 표현한 거야. 별거 없지? 자, 두 번째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 지구의 나이가 46억이잖아?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자, 먼저 구분 기준. 자, 여기서 구분 기준이란 말은 지질시대를 나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있습니까? 지질시대. 성칸불의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걸 말해. 자, 그런데 아까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이렇게 각 시대마다 우리 시대를 나눠놨는데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르잖아. 거꾸로 말해서 살았던 생물 가지고 나누는 거야. 생물 가지고. 자, 그러면 생물들이 만약 달라진다면 살았던 생물들이 달라진다는 말은 뭐가 변한 거야? 환경이 변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환경 변화입니다. 이건 지각 변동, 대규모의 지각 변동, 환경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 뭐 기후변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각변동과 기후변화라는 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를 말한다. 환경이 변하게 되면 살았던 생물들이 바뀌게 된다. 이 다 같은 말이지. 앞에 있는 지각변동과 기후변화에 의해서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서 살았던 생물이 달라진다. 그 말이야. 그 생물계의 급변이란 말은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생물들의 세계가 바뀌는 것. 이걸 말하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단위. 자, 우리가 말했던 뭐 성카물의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게 있지만 참고로 제일 큰 단위는 누대입니다. 대를 뭐한 것? 대를 뭐한 것? 누적한 것. 누대. 그 다음이 대, 그 다음 기. 이런 게 있지. 뭐 주라기, 백악기 이런 게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누대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현생 누대와 원래 은생 누대란 게 있어. 그건 꼭 몰라도 돼. 어쨌든 현생 누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또는 교육과정 나오는 건 현생 누대와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써볼게. 참고로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를 합쳐서 이걸 은생 누대라 그래. 현생, 은생. 은자가 무슨 은자냐면 은둔하다, 숨다 그 말이야. 생자는 생물. 다시 말하면 이 원생 누대와 시생 또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이게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이거.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은생 누대야. 생물이 숨었다. 생물이 많아 적어? 적다는 거지. 그래서 은생 누대를 쓴 거야. 그런데 이 현생 누대일 때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화석으로도 많이 남아있지. 참고로 이 현생 누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개를 말합니다. 자, 가볼게. 자, 그러면 기. 원래 뭐 대, 기, 세, 절 더 나눌 수 있는데 참고로 기까지만 좀 알면 됩니다. 신생대는 뭐 있냐면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눕니다. 원래는 앞번 교육과정에서는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서 제3기라고 그랬어. 제3과 3대. 여기서는 다시 팔레오기와 네오기로 나눴습니다. 중생대는 쉽죠? 아까 주라기와 백악기 말고 또 뭐 있을까? 트라이아스기. 그렇지. 트라이아스기와 주라기와 백악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생대는 더 많습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베스기, 실루리아기, 뭐 대봉기, 석탄기 막 쭉 있습니다. 페름기까지. 캄 오실 때 석배. 잠깐만. 우린 여러분들 수능 문제 치는데 학력평가 치는데 주관식 아니잖아. 서타평 아니지? 그래서 앞자만 좀 따면 돼. 캄 오실 때 석패. 캄 오실 때 석패. 석패. 아쉽게 치는 거 석패라 하잖아. 이번 배구 족구였나 배구였나? 우리 교육감 대회 나가가지고 아쉽게 졌잖아. 석패. 캄 오실 때 석패. 자, 참고로 선캄브리아 시대.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 먼저 선이야. 캄브리아기 다음 현저분이 그 전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를 말을 하는 거지. 몰라도 돼. 한자하고 좀 섞여 있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생대 캄 오실 때 석패. 알아두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야. 자, 그리고 자, 잠깐만 하나 더.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지구의 나이는 얼마? 46억. 그런데 제일 첫 시작인 시생 누대는 40억부터입니다. 40억. 40억부터. 그리고 원생 누대는 25억부터. 됐나? 자, 고생대 시작은 5.5억. 5.4억. 좋아. 중생대는 2.5억. 자, 신생대는 0.66억. 이 숫자는 꼭 알아둬야 돼. 고중신 시작은 꼭 아셔야 돼. 그리고 몇 해 전에 수능 문제에서 자,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세 개 막대 그래프를 제시했단 말이야. 가장 긴 기간은 누구죠? 자, 가장 짧은 건 누구야? 현생이죠. 5.5부터 제로까지잖아. 맞지? 자, 시생과 원생 중에 더 긴 건 원생이죠. 왜냐하면 시생은 40억부터 25억까지잖아. 그럼 15억이란 말이지? 근데 이놈은 25억부터 5.5억이니까 약 20억 정도 차지하는 거잖아. 19.5. 됩니까? 그래서 길이 가지고 각각이 누군지가 구분됐어야 됐어. 수능 문제에서.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요거는 프린트를 주겠습니다. 뒤에 거는 이제. 자, 지질세 생물과 기후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시대는 뭐 여러분들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선캄브리아 시대 각각 구분을 좀 할 거고
자, 각각의 경계는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자, 선칸불의 시대는 참고로 아까 은색누대와 시색누대, 자, 시색누대와 원색누대 두 개로 나누게 될 거잖아, 맞지? 자, 이러면 원래 은색누대인데, 자, 시색누대와 원색누대로 나눌 겁니다. 어쨌거나 선칸불 시대의 시작은 얼마? 40억부터. 고생대는 5.4, 중생대는 2.5, 신생대는 0.66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선칸불 시대를 자, 시색누대와 원색누대로 나누는데, 일단 생물부터 볼게. 동물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지? 이게 뭔데? 몰라도 돼. 자, 참고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남조류란 애가 만든 태적 구조야. 참고로 남조류는 최초로 광합성해서 산소를 만든 애들을 말해. 근데 얘들은 미생물들인데, 현재 이들이 어디 살았냐면, 바닥이나 돌 위에 살았어. 근데 이들은 점액질 물질을 막 분비해. 끈적끈적한 물질을. 그러면 물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떠다니잖아, 맞지? 그럼 떠다니다 또 가라앉기도 하겠지. 그러면 이 끈적끈적한 곳에 그대로 둘러붙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층을 만드는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저 서해안에 저 경기도 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아직도 화석으로. 그래서 현재 남조류가 남세균이 만든 태적 구조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시색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색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좀 보겠지만, 에디아카라는 어디냐면 현재 호주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인데, 거기에 다양한 동물들의 화석이 함께 발견이 됐어. 그래서 동물군이란 말, 물이 군자를 쓴 것이. 됐나? 어쨌거나 에디아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원색누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봐봐. 자, 고생대 하면 자, 삼엽충. 잠깐만,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삼엽충은 이렇게 세로로 썼잖아? 이거는 전 시대에 걸쳐 번성했다 그 말이야. 물론 고생대 내에서 삼엽충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어쨌거나 삼엽충은 전체 번성을 했고. 자, 그리고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거는 순서입니다. 초기에는 필석이, 그 다음 중간에는 갑주어가, 그리고 방추충이 마지막에 번성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됐나? 방추충은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하고, 자, 중생대는 공룡 역시 물론 다양한 공룡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룡이란 그 종류를 말한다면 전시대에 걸쳐 번성. 암모나이트도 전시대. 그렇지만 중간에 시조새. 참고로 시조새는 말 그대로 새의 시조 이 말인데, 여러분 새 같은 경우에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까? 없잖아. 맞죠? 얘는 이빨이 있어. 화석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날개 보면 끝에 그래. 발톱 이런 게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시조새 같은 경우에 아까 중생대는 세 개의 기 어떻게 나눴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근데 얘는 쥐라기 때만 번성했어. 중간에만 쓴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 화폐석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인데 화폐, 동전 모양처럼 생겼거든. 자, 그리고 매머드. 매머드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 식물각계. 자, 참고로 식물은 선칸불 시대에 없습니다. 식물은 지금 육지 사는 식물들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중생대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중간부터 육지로 나와. 식물이 육지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무슨 층?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초기에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세균이 남조류가 광합성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물속에 산소 만들어냈다면 나중에 물 밖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 산소가, 자, 산소는 공기 중에서 어떻게 존재하지? O야, O2야. O2로 존재하지. 이게 햇빛 자외선 맞아가지고 깨지면서 OO로 분리가 되고, 기존에 있던 O2와 붙으면 O3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오존. 이 양이 충분히 많아지면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그게 중생대, 중간부터. 고생대, 중간부터. 정확히 말하면 실루리학이야. 실루리학이. 자, 이때 나온 게 현재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 자, 양치식물, 고사리 말고 또 뭐 있죠? 저 습한 곳에 사는 거. 양치식물, 뭐 있습니까? 이끼 같은 거. 이끼. 자, 그리고 중생대는 거치식물이 번성합니다. 거치식물. 그리고 신생대는 속시식물. 거치와 속시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여러분들 원래 수분과 수정이랑 두 가지가 있지. 원래 식물 보게 되면 수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 만나면 바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맞지? 그런데 참고로 원래 꽃가루가 현재 보면 꽃가루를 위에 올려주는 게 바로 수분이야. 근데 거기 원래 꽃가루 안에 현재 보면 우리 정자와 같은 것들 나중에 쭉 새서 내려가잖아. 맞지? 이게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2단계 거치게 되는데 근데
미씨란 게 식물의, 우리 동물의 난자와 같은 거거든. 근데 이 미씨가 방 속에 있으면 속씨, 방 밖에 있으면 거치가 되는 거지. 이 방을 C방이라고 그러지. 들어봤나?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자, 미씨가 C방 속에 있으면 속씨, 밖에 있으면 거씨. 대표적인 거치 식물이 뭐냐면 소나무 같은 것, 소철류 같은 것. 자, 소철류라는 것은 소나무 외에 잣나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것들은 우리가 소철류라고 합니다. 기억해, 이 사람들아. 소철류란 말이 나와. 자, 거치 식물은 속시식물. 자, 거치 식물은 소철류 말고 소나무류 말고 또 뭐 있을까? 은행나무. 이 두 가지 정도지. 거치 식물. 됩니까? 소철류. 종류할 때. 자, 그래서 이런 봐봐. 자, 봄이 되면 꽃가루 많이 날리지. 노란 거. 참고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이가 밖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막 꽃가루 날리는 거지. 되겠나?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잖아.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으로 기후 보게 되면 참고로 성칸불화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대체로 온난했어. 자, 그런데 자, 대체로 온난했는데 중간중간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빙하기는 현재보다 몇 도 안 낮잖아, 맞지? 자, 그런데 성칸불 시대나 고생대나 중간쯤에 끝무렵에 이렇게 빙하기 있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난한 시기야. 가장 온난한 시기. 언제라고? 중생대. 중생대 빙하기 있다 없다? 없다.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점차 한랭해지다가 마지막 무렵에는 빙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금은 빙하기야, 간빙기야? 지금은 간빙기. 아직 빙하기가 아니란 말이지.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육상생물을 참고로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뭐뭐 있습니까? 육상동물, 육상생물, 공룡, 또 시조새, 또 매머드. 식물들은 다 육상생물 되겠죠? 참고로 이 화석들이 나왔단 말은 태적 당시에 육지였다, 바다였다? 육지였다. 참고로 육지에서 형성되는 지층을 육성층이랍니다. 바다에 형성되면 해성층이랍니다. 이걸 다 물어봐. 별거 아니지만. 당시 바다였다, 육지였다, 다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원핵생물 알고 있습니까? 원핵과, 그렇지. 원핵과 진핵 있지? 참고로 시생누대 때 원핵생물이 출현했다 그래. 자, 그런데 원생누대에는 이제 진핵이라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진핵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해.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이게 에디아카르 동물군에 나오는 현재 화석들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 화석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과 함께 명칭을. 필성 돌이 아니고. 자, 필서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전체 모습인데 전체 화석이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전체 모습이 저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건 갑주어. 자,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물고기. 자, 요거 크기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자, 방추층. 자, 방추형인데 참고로 이 모습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단면을 보여준 거야.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방추층, 푸줄리나. 자, 이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누구의 조상? 달팽이가 아니고 오징어. 자,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도 있지만 뻗어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걸 벨렘나이트라 그래. 이런 형태. 이런 거. 자, 넘어갈게. 자, 그럼 화폐석과 매머드. 역시 이것도 화폐석도 원래 이 모습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단된 모습 보여준 거지. 자, 시조새.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부리가 있고, 그리고 현재 부리에 이빨이 있고, 이렇게 발톱들이 있다는 것. 자, 각 시대마다 기온이 어땠는지를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지금의 평균 기온 얼마야? 20도야. 지금의 평균 기온? 15도씨. 15도씨. 자, 이제 마지막 내용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기온이 어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과거의 기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 그래서 과거 기후 연구 밑에 하겠습니다.
자, 고기후 연구는 먼저 첫 번째 화석 가지고 하는 연구. 자, 화석 가지고 당시 기후를 확인한다 이 말인데, 자, 시성화석이 있겠죠. 아까 시성화석은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대표적 예가 뭐 있다? 고사리와 산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조개까지 얘기할 수 있나? 조개는 산호와 동일한 환경. 자, 산호들. 자, 얘들이 있는데 얘들이 산호의 화석들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산호들. 자, 고사리. 원래 고사리는 여러분들 원래 날 때 참고로 이렇게 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잘한 거야. 실제로 고사리가 올라올 때 현재 우리가 애들 작은 손들을 우리가 고사리 손이라 얘기를 하잖아, 맞지? 이렇게 순이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이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이거 다 펴집니다. 펴지게 되면 막 드세서 우리가 나물로 먹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온 애들 부드러울 때 그때 따가지고 삶은 다음에 말려서 나물로 먹고 있는 거지. 원래 고사리는 독성이 상당히 많아. 바로 먹지 못해. 그래서 삶아가지고 말려서 그 독을 다 빼내는 거지. 우리 손주 대단하지? 자, 참고로 펴지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사리 모습이야. 원래 펴지는 모습. 우리는 고사리 나물만 먹다 보니까 그 순의 모습만 보는 거고 얘가 다 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이지. 이게. 동일하지? 자, 두 번째 꽃가루. 이제 좀 쓰셔야 됩니다. 자, 묻혀있는 꽃가루 화석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 꽃가루 화석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물인지를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야자수가 저 추운 지방 삽니까? 아니잖아, 맞지? 식물들마다 사는 곳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꽃가루 화석 가지고 어떤 식물인지를 알면 어떤 환경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디귿. 세 번째는 해양생물의 화석인데 뭐 생물의 종류 가지고 안단 말이 아니고 해양생물 화석에 산소 동위 원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가 18짜리와 16짜리.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몰라도 돼. 여러분들 원자 보면 원래 산소는 몇 번이야? 8번. 산소 몇 번이죠? 8번. 8번이죠. 8번이라는 건 뭐가 8개야? 양성자가 8개. 맞지? 그러면 이와 대응되어 다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8개 있는 거고. 그런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중성자도 있다. 참고로 산소의 대부분 애들은 양성자가 8개라면 중성 8개 애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야. 그런데 이 중성자 수는 8개가 아니라 9개인 애도 있고 10개인 애도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근데 봐봐. 중성자가 9개, 중성자가 10개라 하더라도 이들의 양성자는 몇 개야? 8개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8번이라고 칭해주는 거지. 8번이 누군데? 산소야. 다 산소야. 됩니까? 자, 그런데 전자 봐봐. 잠깐만. 우리가 질량을 셀 때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비슷해. 근데 전자는 질량이 아주 작아. 그 질량을 우리가 헤아릴 때는 전자는 무시합니다. 질량이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은 잴 때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야.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는 양성자 몇 개? 8개. 중성자 8개. 두 개 합치면 얼마야? 16개. 16인 게 대부분이야. 근데 간혹 중성자가 9개, 10개인데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18이라는 것은 양성자 8개, 중성자 10개인 애를 말하는 거야. 이들의 개수비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양생물 화석에서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 봐봐. 자, 이건 질량수고 양성, 중성자 더한 거고 자, 온도의 이 값은 반비례합니다. 자, 뭐냐면 16짜리 산소의 개수와 18짜리 산소 개수의 비율을 따졌을 때 이 값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그 당시 온도에. 대표적인 예로 유공충이 있어. 대표적인 예로 유공충은 생물이야. 생물의 껍질이 바로 CaCO3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까? 네. 있지? 이 산소가 18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다는 거지. 물론 대부분 뭐야? 18. 대부분 16짜리겠지. 대부분. 그런데 이 18짜리 개수 B가 그 당시에 온도 수온이 높으면 이 수는 적어진다고. 되겠나? 자, 그럼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잡아. 그러면 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 원리는 몰라도 돼. 앞번 교육과정에 있으면 원리를 알아야 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 원리를 요구하진 않아. 그래서 해양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 B 또는 자, 56분의 58 값, 이 값이 당시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자, 넘어갈게.
당시 수온이 마냥 높으면 이 값은 적은 거고 당시 수온이 낮으면 이 값은 큰 거고. 됐나?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빙하코의 분석. 빙하코가 뭐냐면 이거. 빙하 쌓였으면 빙하 시초가 얻어내는 것. 이걸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빙하코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빙하. 빙하는 얼음 역시 H2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역시 여기서 H2 이 얼음 분자에서 얼음 입자에서 H2에서 역시 산소가 가지고 있지? 여기서 역시 이것도 산소 동위원소 비를 따집니다. 근데 얘는 반대야. 해양 생물과 반대야. 그러면 이 값은 온도에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당시 기온이 높았다면 이 당시 만들어진 빙하에서는 이 값이 크다는 거지. 자, 한번 설명 이런 거야. 여러분들 16에 대해 자, 16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18자는 많지가 않아. 자, 봐. 당시 기온이 올라갔어. 당시 온도가 올라갔어. 당시 기온이 지구 온도 올라가면 증발 잘 될까 못 될까? 잘 되겠지. 그러면 일단 16자는 많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돼. 그러면 당시 온도 올라가면 증발 잘 일어나겠지. 증발 잘 일어날 때 18자리도 어때? 증발 잘 일어나겠죠? 당시 물 H2O에 있는 18자리가 많다면 얘들 역시 뭐 증발 막 일어나겠지. 그럼 얘들 증발한다는 말은 바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대기로. 대기로 가서 얘들이 다 나중에 구름 되는 거지. 구름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돼서 빙하로 쌓이는 거지. 맞나?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바다에 있는 게 빠져나와서 대기로 갔고 이게 나중에 구름 되고 빙하가 된다. 그 말이야. 됩니까? 그러면 바다에 있는 게 빠져나왔지? 그럼 바다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고 오히려 육지에 쌓이는 빙하이 많다는 이 말이지. 이 반대라 그 말이야. 되겠나? 자, 그런데 당시 빙하 남아 있습니까? 있어 없어? 아니 빙하 시초하면 되잖아. 있잖아. 남아 있잖아. 당시에 물 남아 있습니까? 당시에 물은 안 남아 있지. 당시에 물을 흡수했던 생물들. 흡수해서 자기 몸 만들었잖아. 그럼 생물도 화석에 남아 있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해양 생물 화석과 빙하에 있는 이 물 분자 H2O. 이 둘은 반대 관계. 됐지? 자, 그리고 요거. 자, 빙하 만들 때 눈이 쌓이잖아? 그러면 원래 눈송이에 쌓이면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겠지. 그러면 그 당시 공기를 가둬버리는 거지. 그러면 빙하를 스쳐다 보면 빙하 안에 이런 공기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놈들이 쌓일 때 당시에 공기 입자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분석하면 당시 공기 조성을 알 수 있겠지. 공기량이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연구했을 때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기 조성을 알 수 있어. 근데 우린 기후를 알고 싶어.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지? 이산화탄소의 증가. 참고로 이거는 지금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위적인 원인 때문이지.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자연적 원인이든 인위적 원인이든 상관없이 CO2 양이 많으면 무조건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CO2 양을 특히 CO2 양을 조사하게 되면 당시 기온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CO2 양과 당시 기온은 비례관계. 써놔. 자, 그리고 빙하코의 줄무늬. 빙하코. 자, 빙하코 아까 보게 되면 이거 계절 따라서 눈 쌓인 모습 색깔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빙하가 만들어진 곳은 고위도 지방이잖아? 네. 고위도 지방인데 자, 고위도 지방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언제 또 눈이 많이 내리지? 겨울에. 자, 눈 쌓이면 여러분 눈 쌓이는 모습이 투명해, 불투명해? 불투명하지. 근데 여러분들 이놈들이 여름 되게 되면 일부가 녹고 다시 얼고 막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 어때? 눈보다는 좀 더 투명하지. 맞나? 아니, 물 얼리면 좀 더 투명하잖아. 눈 쌓이는 모습보다는. 되겠나? 자, 그래서 줄무늬를 형성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좀 더 어두운 색깔을 그리고 여름에 좀 더 투명한 밝은 색을 띠게 된다. 그러면 줄무늬를 세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줄무늬가 남습니다. 그럼 요 개수 헤아리게 되면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요거 과거 우리 2012에 여수 엑스포 있을 때 스위스에서 가져왔어. 스위스에 있는 빙하를 현재 공수해 온 거야. 줄무늬 보면 언제 시기가 언제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단군이 우리나라 세울 때 이 시기라는 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이테 이제 마지막이야. 자, 나이테가 있는데 참고로 나이테 밝은 색깔이 바로 봄과 여름에 잘 자랄 때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를 헤아리면 될 건데 나무가 잘 자라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 습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와 강수량 높을 때 성장속도 빠르고 나이테 폭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봄과 여름일 때는 밝고 그리고 가을, 겨울 때는 어두운 색깔. 이제 어둡지만 색깔도 좁지. 그리고 봄과 여름 같은 경우에 밝으면서 폭이 넓지. 봄, 여름 우리가 춘제란 말 쓰고 가을과 겨울은 추제란 말을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질지대 퇴적물. 이거 맞게. 자, 빙하 퇴적물과 암염과 석탄이 나와 있는데 빙하에 의한 퇴적물을 빙하 퇴적물이라고 그래. 그럼 빙하가 있단 말이니까 당시 기온이 낮다. 한랭했다. 그 말이고. 암염은 어떤 퇴적물이었죠? 퇴적암이었지? 소금인데 그래. 종류가 화학적 퇴적암이었지. 바로 증발하는 건조한 시기였다. 그 말이지. 그리고 석탄이라는 것은 뭐가 쌓인 것? 식물. 그럼 이거는 식물 쌓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이 그만큼 번성했다. 그 말이지. 그럼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은 따뜻하고 습한, 온난, 수변한 환경이었다. 자, 여기 암염. 자, 우리는 천일염에서 물 가둬가지고 증발시킨 다음에 얻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땅에서 파는 거야. 땅속에 묻혀있다는 거야.